안녕하세요. 앵두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편입 정보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희 후배님 두 분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2학년도 편입을 준비하신 분들로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간호 정보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바로 자연스럽게 시작해요. 아 마이크예요 그게? 지금 긴장 중. 저 엄청 긴장 중.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24살이고요. 전적 때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이제 롱비치 캠퍼스를 나왔고요. 전적 대학에서는 헬스 사이언스라고 이제 공중보건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전적 때 성적은 4점대 만점으로 3.67이 나왔고요. 한국식으로 환산하면 3.9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익 성적은 만점을 찍었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우선 그렇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계에서 편입을 했고요. 성적은 100분위로 했을 때는 95.16이고 4.5 만점에 4.2이고요. 토익은 975점이에요. 저는 총 10개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는 홀리관동대, 건양대, 경북대, 대진대, 동아대, 삼육대, 원광대, 을지대, 우와. 전남대, 그리고 충남대를 이제 지원했습니다. 전부 다 최초합을 했고요. 지원 대학을 골랐던 기준이 일단 저는 최초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옵션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접을 따로 보기 싫어서 그냥 좀 병원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4대 병원에 있는 대학 위주로 보는 거야? 그쵸, 아예 애초부터 삼육대에도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너가 네. 서울 또 출신이잖아. 그쵸, 그래서 본가가 더 서울이죠.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광주로 오게 됐는지. 광주로 오게 된 이유는 일단 외할아버지 댁이 나주에 있기 때문에 좀 버스로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오게 된 거고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비가 좀 싸기 때문에 그것도 본 게 있고 삼육대가 조금 종교적으로 저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삼육대는 조금 나중에 좀 배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왜 면접을 안 봤어? 1차 다 합격했는데. 뭔가 전남대에 꽂혔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사실 간호학과가 학동에 따로 위치한지 모르고 캠퍼스를 딱 보고 아 여기는 정말 아름답다. 여기를 가고 싶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캠퍼스가 엄청 크고 이쁘기로 유명했거든요. 거기보다 더 큰 것 같고 저는 부산대, 충북대, 전남대, 인제대 그리고 계명대에 지원했고요. 지원 대학을 고를 때는 국립대를 제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익이랑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립대는 전부 다 넣었고 그중에서 경북대 경우에는 합격을 하면 4년을 다녀야 돼요. 그게 조금 걸려서 좀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국립대 위주로 다 지원했고 사립대인 인제대,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랑 본가에서 거리? 가까우니까. 네. 일단 면접은 계명대 빼고 전부 다 보고 인제대랑 전남대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3군데 봤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제 물어본 게 이제 지원 동기하고 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됐나. 거기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리더십이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엄청 웃으면서 아 정말 솔직하시네요. 그러면서 나중에 합격을 줄 건 뭐야. 저는 진짜 정말 망했다 싶었어요. 충남대에서는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면접관님들이 조금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아 이건 너무 무조건 붙겠다. 아 엄청 웃으시고 그랬는데 예비 번호도 없어.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남대는 이제 전공 질문이 좀 있었어요. 줌으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첫 번째는 단백질 합성의 과정을 말해보라. 두 번째는 뭐 신장의 신장 주기, 리듬 이런 걸 설명해라. 세 번째는 뭐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면역 과정 설명. 면역 과정. 거기서 하나를 고르는 거였어요. 저는 거기서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설명을 했죠. 충남대는 제가 들었던 과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한국 대학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왜 배웠냐 하니까 제가 다니던 곳은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에 대해서 물어봤다. 성적표를 보면서. 그쵸.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네,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하고. 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을 보기 전에 면접 질문을 줘요. 그 편입 기출 문제로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을 건데 바이러스에 관한 질문 그리고 연명의료에 관한 질문 이렇게 질문이 딱 정리돼서 10분 전에 보여주기 때문에 한 면접 10분 전에 그 질문을 보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방식. 그래서 자기 소개, 지원 동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일체 없었어요. 또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5분인가 10분 전에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시간 다 됐을 때 종이 치는 그런 구조였고요. 충북대는
면접 때 전공 관련 질문 없었어요. 왜냐면 지필고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그런 지원 동기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 그리고 편입에 적응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 정도 물어봤고요. 그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시원님이 알려주신 그 전공 질문 중에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하면 됐는데, 저는 3번째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면역 과정 설명했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랑 자신의 가치관 중에서 간호사의 자질에 부합하는 그런 질문 하셨어요. 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간호사 자질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인제대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편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홈페이지에 면접 한 달 전이었는지 몇 주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상 질문이 올라와요. 그냥 편입학 예상 질문이라고 올라오는데 그게 정말 그대로 나왔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냥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전남대도 그 전에 홈페이지에 나왔어? 전남대의 경우에는 전공 키워드 같은 게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네, 걔가 뭐 심장, 뭐 세포 뭐 이런 식으로 전남대 준비할 때는 그 단어에 맞는 예상 질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세포 준비할 때 그거 저는 봤었어요. 생2에 나오는 세포 관련된 일반 생물학이랑 생2 내용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 세포 내용 그거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오전에 면접 보는 팀이 있고 오후에 면접 보는 팀이 있는데 우리 볼 때는 세포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아마 오후반에서 만약에 우리랑 전공 질문이 달랐다면 둘 다 같은. 네, 같은 거여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달랐다면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인터넷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충북대 지필고사는 난이도가 어땠어? 난이도요? 난이도는 진짜 정말 기본 문제였어요. 진짜? 그냥 단어 그냥 골고루 나왔는데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그냥 같아요. 일반? 그때는 책을 지정해줘요. 네, 인체생물학인가? 그 빨간색 표지 교과서 있거든요. 거기서 단원별로 거의 최소 한 문제씩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책이 전공서적이잖아. 그쵸, 대학에서 쓰는 교재. 간단하게 나와도 아예 그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을까? 이과에서 생원에서 인체 관련 부분을 공부를 했다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인체 생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인체 생물학을 공부를 했는데 내용이 거의 겹쳤는데 인체 생물학 교과서, 그러니까 충북대 지정 교과서가 난이도가 훨씬 낮았어요. 지원할 사람은 책을 봐야 된다? 전공서적을? 네, 책을 봐야죠. 책을 봐야 돼요.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학 공부한 다음에 생물학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리학 지식이 있으면 그 교과서는 그냥 어차피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한 며칠 안에 한번 훑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대부분이 아예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배경이 많거든?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 그 전공서적을 보기에 그 사람 좀 어려울 수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고등학교 생원에 나오는 인체 부분 단원이 아마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 고등학교 때 인체 부분을 배우거든요.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체생물학 교과서를 보면 좀 수월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전공서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하세요. 너무 세세하게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별 면접이랑 전공 공부를 일단 해피 캔버스를 많이 뒤져서 기출 문제라고 있잖아요. 그걸 다 그거 모아서 그때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만 하자. 전공 공부는 EBS에서 생명과학 1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부분만 빼고 다 봤거든요. 이 과정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특히 전남대 면접 볼 때 영상에서는 다 나오거든요.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고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남대 이제 면접에 도움이 됐고. 전 동일계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편입을 합격하신 분들의 후기를 다 찾아서 봤어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냥 블로그 같은데 간호학과 편입 이렇게 지금 후기들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인쇄해가지고 질문 정리하고 시사랑 인성 질문은 제가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 편입을 준비하는 모임? 어떤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편입 관련 카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멤버를 모집해서 줌으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시사 관련 질문 답변을 달고 이제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면접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냥 줌으로 만나서 각자 4명이었는데 1명이 이제 학생 역할하고 3명이 면접관 역할을 해서 이제 질문을 랜덤으로 물어보고 답변하는 그런 연습을 한 번,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블로그에서 찾은 시설 그 관련 질문을 공유해서 그냥 답변 준비해가지고 서로 답변 피드백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 때 시사 관련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생각보다 네, 그런 없었어요. 질문을 안 해. 없었어요. 그치? 네, 근데 충북대
간호학과 면접실이 2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 간호법을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분들 중에서 정확히 어느 대학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간호법 관련 질문이 나왔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되게 도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간호학개론 교과서를 좀 참고를 했었어요. 간호학개론에서 앞에 간호의 정의 나오는 부분이랑 그리고 뒤에 이제 생명윤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명의료 관련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부산대에서 연명의료 질문 나왔을 때 그때 준비한 걸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전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체생리학 교재.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썼던 인체생리학 교과서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북대에서 지정해준 교과서는 한 일주일 전에 그냥 쓱 훑어보듯이 그냥 보고 갔던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스터디 모임에서 시사 관련 할 때 생명윤리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연명의료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그거 이제 답변 준비할 때 그 관계론 내용 참고해서 첫인상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자신감, 지원 동기 이런 걸 잘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동기 어떻게 말했어? 저는 막 거창하게 말했죠. 어릴 때부터 간호사에 막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게 말했어? 지원 동기는? 1분 정도 했던 것 1분 같아요. 정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않은 최신 건강 문제? 네, 그냥 최근 이슈 건강 이슈를 살펴보지 않은 게 조금 걸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진짜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부산대에서 코로나 관련 질문, 그냥 바이러스 관련 질문이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좀만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대가 작년에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코로나 질문이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코로나 공부를. 코로나 질문이 부산대뿐만 아니라 함께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도 코로나 관련 질문을 다른 대학교에서도 받으셨거든요. 인체생리학 이론적인 거에 너무 치우쳐서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맞아. 좀 최근의 건강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 솔직함이 진짜 중요해요. 그냥 예를 하나 들자면 전남대나 이제 다른 국립대 면접을 먼저 보고 그냥 인제대 면접이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국립대에서 이제 지원 동기나 이런 거를 말할 때 저 스스로 좀 개인적으로 좀 명확한 동기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지원을 할 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원 동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막 억지로 쥐어짜내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누가 봐도 얘는 그냥 지원 동기를 말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맞아. 그러니까 티나는 그런 지원 동기 말을 했거든요. 교수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지 않았을까. 지금 전남대도 정말 예비 번호 받아서 가까스로 붙었거든요. 이제 너무 좀 지어낸 그런 지원 동기가 정말 마이너스가 컸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인제대는 최초 합했거든요. 근데 그게 경쟁률이 조금 셌어요. 면접을 일반 편입에서 40명을 면접을 봤는데 2명을 뽑았거든요. 네, 최초됐어요. 인제대도 면접장에 딱 갔을 때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그때는 그냥 지원 동기를 정말 진솔하게 말했어요. 그냥 혹시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임상연구 쪽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적대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한계가 있다. 임상 실습에서도 좀 한계를 느껴서 여기를 올려간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거창하게 말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솔직담백하게 말한 게 교수님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부분을.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인제대는 정말 솔직하게 봤어요. 그 정직했던 경험을 말해봐라 라는 질문이 이제 그게 예상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을 했어요. 정직했던 경험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걸 또 되게 괜찮게 보시더라고요. 뭔가 교수님 표정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편입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약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스터디를 할 때 그 마지막에 스터디원들과 생리학 내용도 같이 정리를 했었거든요. 생리학 내용 정리하고 뭐 인성시사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그런 스터디를 한 것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꼬리를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스터디와 성적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성적은 원래부터 좋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되게 좋았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꾸며내는 거구나. 네, 근데 저는 그때 막 솔직하게 대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대답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였거든요. 교수님께서 표를 딱 보시니까 진짜 원래부터 좋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그 예비로 붙은 전남대와 인제대 면접을 비교를 해보면 전남대는 좀 꾸며낸 듯한 게 보이는 반면에 인제대는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한 면접이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면접설. 충남대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편입을 하게 되면 2학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커리큘럼을 다 짜준다.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다. 저는 이미 알고 그거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죠. 커리큘럼을 알아서 짜주니까 저는 고맙죠 이랬어요. 빵 터지는 거예요. 시원 솔직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건가? 아. 저는 일단 좋은 쪽으로 떨어졌죠. 이게 솔직함도 이제 약이 될 때도 있고 독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그 충남대 면접에서 마지막에 이제 또 하고 싶은 말 저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감정을 딱 잡고 청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막 환자의 말을 그러니까 경청하며 되게 우참하시더라고요. 제일 웃긴 게 저도 우참했어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부산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제가 아까 전에 코로나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잖아요. 딱 받았는데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 들어가서 교수님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거는 압니다. 다른 건 압니다. 제가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는 압니다. 근데 그게 또 전남대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남대 보기 전이었어? 네, 그 부산대에서 면접을 진짜? 보고 그 다음에 전남대를 봤는데 이건 압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한 게 말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면접장에서 그냥 되게 교수님들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쟤는 뭐지? 막 이런 표정인 거예요. 교수님도 원래 제시된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학생이 준비한 건 나중에 말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말해보세요 이러다가 막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엔 제가 질문한 걸 말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면접이 흘러갔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표정이 되게 굳으시면서 근데 심지어 또 부산대는 면접장이 어땠냐면 이게 학생이 한 명 앉아 있고 제 기억상에는 한 3분 정도 교수님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교수님이 좀 높이 계셨어요. 계단 위에 계시니까 약간 재판 받는 느낌? 그래도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하다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맞아. 웃었어요. 현타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웃었거든요. 교수님 표정이 더 안 좋아. 여러분 그냥 면접 보다가 정신줄을 놓는다던가 그러지 마세요. 현타가 와도 최대한 좀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두 군데를 합격하셨죠? 두 군데를 합격했죠. 36대 아니면 전남대였거든요. 전남대는 일단 국립대니까 학비가 싸고 캠퍼스도 이쁘고 하지만 학동이었고 나중에 혹시 편입 준비하실 때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국내 간호대학 순위하면 병원대로 가요. 순위가. 그러니까 병원이 좋은 데가 이제 좋은 이제 학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전남대 병원이 그래도 굉장히 역사도 있고 여기서 실습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내가 간호사가 됐을 때 조금 도움이 정말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36대 같은 데는 36대 병원이 따로 이렇게 있긴 한데 그래도 규모가 좀 작고 그 종교적인 그게 있더라고요. 학교 그 재단 자체가 그래가지고 종교 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전남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국립대를 가고 싶었고 이제 간호학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공감이 될 수도 있는데 간호학과가 대체로 본캠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적대 경우에는 되게 본캠과 이제 간호학과가 있는 캠퍼스의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버스로 그냥 2시간을 갔어야 될 정도로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단점이 본캠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도 이용을 못하고 그냥 도서관이 물론 간호캠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료 수가 적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말 길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일단 본캠과 이제 간호캠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가 전남대였어요. 인제대도 되게 멀었어? 인제대도 되게 멀었어요. 근데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산에서 생활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일단 국립대를 가고 싶었다. 그게 가장 컸어요. 가장 컸다. 준비할 때 계속 전남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 크게 분위기랑 교육과정이 좀 달라요. 분위기는 그냥 애들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좀 더 아무래도 전적대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전적대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해외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분위기가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여기가 좀 더 탄탄한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전적 때 되게 없었던 과목들이 많은데 그건 여기서 다 배우고 있고 전공 선택도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같은 과목이더라도 여기가 좀 더 내용이 깊고 자세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교수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만족스러워요. 여기 다니면서. 해외대학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적응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전 놀랐던 게 PPT가 좀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맞아.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편했는데 교과서 같은데 병리학 이런 교과서 같은 데는 다 한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모르는 이게 단어가 좀 많더라고요. 교과서 뭐 단어 위에다가 영어로 막 쓰기도 하고 처음에는 고생을 했죠. 일단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빡세요. 간호대학이 원래 그렇다 쳐도 정말 분위기가 공부를 하는 분위기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 수업 끝나면 야 저기 게임이나 하러 가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게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좀 많이 놀았거든요. 신나게 놀았죠. 신나게 놀았는데 네. 막 핵심 술기 하는 평가 보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 처음에? 제가 핵심 술기를 이제 근육 주사를 놓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날 따라 유독 떨리는 거예요. 제가 버버벅 막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수님이 떨리면 영어로 해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했죠. 근데 영어도 떨리는 거예요. 영어도 버벅버벅.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안 되겠구나. 그날 이후로 정말 열심히 더 준비를 해서 연습해서 이제 했죠. 지금은 적응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네. 했어. 만족하나요? 만족합니다. 10점 만점에 9.5점 드리겠습니다. 오.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막상 와서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대신 공부량은 좀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조금 그래도 괜찮은 간호사가 되려면 이런 걸 다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배울 점이 많아요. 주변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성실히 하고 그리고 인성들도 다 갖춘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점이 있고 저는 원래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따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배워가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고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다 학생들을 좀 위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 힘들어도 조금 그런 부분을 보면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꽤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사실 전적 때 다닐 때는 간호학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기니까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깊이 공부를 하면 내가 어쩌면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제가 표기내입을 했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일단 훨씬 전적 때보다는 더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어떤 건지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교수님들의 연구 주제도 저는 간호사는 임상에 관련된 연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좀 얼핏얼핏 말씀해 주시는 연구 주제를 들어보면 간호라는 게 어떤 스펙트럼이 되게 넓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괜찮은 전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간호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부지런하게 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꿈이. 현재로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 가서 다른 분야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현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면 돼요. 맞아. 네. 그냥 어디든 다 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붙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공부를 안 하지 않는 이상 공부를 하면 맞아. 결국 어디든 붙게 돼 있기 때문에 막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10군데를 넣었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이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정말 인정. 내가 유리한 학교가 뭔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만 찔러서 넣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지원대학이 많지 않으면 웬만해서 면접 다 보세요. 저는 인제대 면접이 2월에 있거든요. 되게 늦게 있어요. 늦게 있으니까 이게 뒤로 갈 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갈지 말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안 갔으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 진짜 전부 다 예비였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났어요. 약간 전남대도 진짜 늦게 발표가 났거든요. 진짜 마음 졸이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인제대를 갔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가세요 면접. 끝. 파이팅. 안녕.
야.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아니, 놀러 왔나? 나는 지금 내 악플 달릴까봐 무서워 지금. 뭘 뭘 앞을